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의원총회를 마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의당 정진우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률 해석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8년 만에 이주민들의 노동권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법원이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 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공립대학에서의 일률적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는 1, 2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오늘도 첫 소식은 정치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비박계 지도부의 거취에 관심이 모였는데요. 사퇴론까지 불거졌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청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김종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김종훈입니다. 예, 오늘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 삼입탑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 어떤 국회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일단 그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가진 대변인 공식 브리핑에서 이를 밝혔는데요.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의 상권분리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의 뜻이 위헌성이 있다는 거니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이 자동 폐기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이 매우 달라질 가능성이 컸는데요.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면서 당론을 모았습니다. 방금 전 오후 6시 20분경입니다. 자동 폐기로 당론을 확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16년 5월까지 국회에 계류되다 폐지되는 겁니다. 한편 책임론이 불거졌던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신임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자동 폐기에 따른 국회 파행보다 청와대와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야당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일단 정한 상태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까지 소집해서 이를 모았는데 동시에 협상을 주도했던 이종걸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정의와 국회의장을 만나서 재의결에 대한 그 확답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오후 늦게 국회법 개정안 폐기를 당론으로 정하자 더 이상의 국회는 없다면서 국회 보이콧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예, 당분간 전국 혼란이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새정치연합 내분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 보이콧까지 선언을 하면서 최재정 사무총장의 인선을 반대했었는데 오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역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돼서는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사자인 최재성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 사무총장은 기어서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어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노력 외에 또 우리 당의 정치적 환경과 상황이 불신과 분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 새정치연합이 계파 갈등 해결 의지가 없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혁신위 입장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네, 최재성 사무총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서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당내 정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사무총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대리인으로서 공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무총장을 공천과 관련한 모든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혁신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네, 일단 혁신위 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논란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사무총장의 이 공천권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역할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내 분규가, 새정치연합의 분규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주 노조가 결성된 지 10년 만에 합법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주 노조는 그간 법의 노조라는 이유로 위원장의 강제 출국 등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노동권과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그동안에 졸고 쫓기고 쫓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오늘의 판결에 이주동자들의 어깨를 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주동자들의 평등, 이주동자들의 권리 또 양산하기 위해 첫걸음입니다. 20년 동안 우리의 투쟁의 결과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이주동자들이 조직하고 여기 있는 모두 100만 원 이상의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를 걸고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가 10년 만에 합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외국인이라고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주 노동자로 구성된 이주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 4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을 따로 주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실제로 향상되지는 않겠지만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걸로 인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당장 보장이 된다고 이렇게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맞추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는 기본권이 확인이 됐고 사실 이거는 이주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어느 노동조합이든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동안 이주 노조는 10년간 3명의 위원장이 국외로 추방되는 등 법의 노조로서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이주 노조
제대 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위원장과 주요 간부들 지속적으로 비적 단속해 강제 추방했다. 이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미열한 단합을 보여줄 것이다. 재료 자격 상관없이 노동 3권을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이 수성은 반년 남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런 현실을 한국 사회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이 얼마나 하찮게 이어져갔는지 보여준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8년씩이나 미뤄온 점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에 대해서 저는 미련을 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상고 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무슨 대단히 전향적인 그런 판결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 이미 정답을 내려놨던 부분을 사실은 8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정확하게 보면 처박아 뒀다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여러 이제 비난에 직면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주노조의 10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이지 대법원의 어떤 전향적인 판결로 인한 결과가 아님을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 수는 70만 명입니다. 그중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대략 20만, 이주 노조 조합원들은 2015년 현재 1,100여 명입니다. 그중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10% 정도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69명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를 거부했는데요. 정의당 정진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의뢰 결과 기간제 교사도 현행법상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법적 신분 역시 교육공무원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적 근거보다 오랜 관행에 의해 움직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국회 결의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모아서 여야 국회의원 69분의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공무원연금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법원 판결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정 원내대표의 법률 해석 의뢰를 받은 입법조사처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법원 역시 성과급 등을 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과 2심에서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기간제 교사들도 공무원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이 순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순직은 관행적으로 정규직에게만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담임까지 맡는 현실에서 상시 공모를 근거로 내세운 인사혁신처의 주장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 순직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상시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상시 근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어야지 상시 근무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나온 현황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근무한다는 전일제 기간제 교사의 현황표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일반 정규직 선생님들과 전혀 다른 형태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는 관행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또 두 기간제 교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배보상 액수가 공무원 순직 처리보다 더 크다며 오히려 비정규직인데도 자기 목숨을 희생했기에 더 많은 칭송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고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 씨도 두 기간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된 게 없다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두 기간제 선생님들도 정규직 선생님처럼 꼭 순직이 있는 데서 그분들의 명예를 꼭 되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순직 인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법적 논리보단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대하는 쪽은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주로 얘기하는 게 기간직에서까지 정식 어떤 공무원으로 인정되게 되면 공무원 연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우를 동등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논리보다는 돈 문제 뭐 이런 쪽으로. 돈이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교육부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기간제 교사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2심에서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준 상황이고 국회에서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이 나오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낸다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사고로부터 1년도 더 지난 시점에야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단원고에 제출했습니다. 고 이지혜 교사의 유가족들도 어제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참사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순직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김 씨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 때문에 그동안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공립대들이 기성회비 반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1, 2심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 의해서 파기환송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걷는 목적을 알고 자발적으로 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등록금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기성회비 납부를 피할 수 없었던 학생들은 사법부가 학생들을 버렸다고 개탄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국공립대 기성회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가중에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필요 대정론을 파악한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심 판결 법원의 함수만에서 중요하지 판결합니다. 기성회비는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성격이 다른 자율적 회비기에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강제적으로 걷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1,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업료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11조 1항에 따라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성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납부했다고도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국립대학을 들어간 재원을 보충하려는 의사로 기성회비의 납부에 관하여 보는 것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만 도입하는 실제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은 6명입니다. 국공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대학교 측이 등록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안 낼 수 있냐는 겁니다. 기존의 학생들은 이 비용이 자발적이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등록하기 위해서 기성회비라는 것을 내야 하고 수업료를 또 따로 내야 한다. 그걸 고지를 받았을 뿐이죠. 그렇게 고지를 받고 납부를 해왔고 그게 학교 등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라고 하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껏 납부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자발적으로 납부를 한 돈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도 학생들이 기성회비의 용처를 알고 자발적으로 납부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1, 2심 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했다는 지적입니다. 1, 2심에서 법리적으로는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법리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들이 한 얘기 똑같은 주장을 피고 측에서 계속 했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기성회비를 걷어야지 뭐 내야지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 고지한 바도 없고 학생들이 여기 대해서 알고 내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점들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모두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뭐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납부했다라고.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법적 근거가 없던 기성회비 징수를 양성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비법인 사단이 자의적으로 비용을 걷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건데 이게 모든 공공기관이 비법인 사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비용이 부족하니까 니네한테 비용을 걷겠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학교부터 그런 일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크리라고 봅니다. 비법인 사단은 실체는 있지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총학생회 등도 포함됩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 참석한 교원대 총학생회장은 기성회가 수업료의 몇 배나 되는 기성회비를 걷는데도 정부는 이를 묵인했고 사법부는 이에 동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학 측이 직접 걷는 것도 아니고 기성회라는 그러한 간접적인 방향을 통해서 수업료의 몇 배나 되는 금액들을 걷어왔고 그걸 계속 묵인해 왔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묵인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사법부의 판결은 학생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요구를 분명하게 쳐냈습니다. 사법부가 학생들을 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1, 2심 법원에 계류 중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60건에 달합니다. 대법원 첫 판결로 하급법원 소송에서 학생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뜨거운 날입니다. 밖에 나간 아내가 울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대문 밖에 뱀이 죽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뜨거운 날씨에 길에 나왔다가 지나는 자동차에 치인 모양입니다. 살아날 가망은 없어 보여서 논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두더지, 들찌는 뱀이 있어야 개체수 조절이 가능해지겠지요. 수많은 개구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뭇 생명들이 다들 제 몫이 있습니다. 오늘 목격한 일에는 뱀을 치고 간 자동차가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 노릇을 한 셈입니다. 자격 없는 가해자들이 많아서 뱀, 개구리, 노루, 고양이, 개 모두 불안해졌습니다. 때로는 사람도 그 피해자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제3회차 일반 조합원 대상 협동조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글머리에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명기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과 닉네임도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